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속도 운동과 상대속도 두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등속도 운동 바로 들어갈게요. 등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얘기합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전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속도라는 거는 벡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속도에는 크기가 있고 그리고 속도의 방향이 있다. 즉 속도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건데, 크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빠르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방향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야. 밑에다 잠깐 써볼까? 자, 크기는 빠르기, 방향은 운동 방향. 그리고 이거 특히 속도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는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 둘 다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거기 이제 자료 보시면은, 프린트 보시면 등속도 운동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도라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 두 가지가 모두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이제 보면은 일단 등속도 운동에서 특히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속도의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지? 움직이는 방향이 일정해야 된다. 즉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은 똑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근데 등속도라는 말 자체에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방향, 즉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은 똑같은 말이다. 오늘 뭐 가속도는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 뒤에 이제 등가속도라는 말이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을 공부를 할 거야. 이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똑같은 말이 아니야. 물론 가속도도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 둘 다 안 변하는 게 등가속도야. 하지만 그게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야. 왜?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하지 않아.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건 속도의 방향이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살짝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은 똑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어차피 가속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이걸 좀 정리하면,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에 뭔가가 보태진다는 뜻이죠. 즉 속도가 변하는 것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세한 거는 다음 강의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등속도 운동, 자, 가속도에 있듯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속도가 안 변하죠. 그럼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 값이 없습니다.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힘과 가속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겠지만 물리에서 되게 엄청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가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식인데 여기에 따르면 a가 가속도가 0이니까 따라서 F도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물체에 미치는 힘이 0이다. 자, 그리고 이제 힘과 관련해서는 알짜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이제 교재를 볼 때 알짜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별거 아니고 이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짜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구해놓고 그 합력을 알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가속도가 없으니까 따라서 A가 0이니까 F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도 0이 돼야 된다. 등속도 운동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죠. 지금 이제 프린트로는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자, 운동 방향과 속력이 일정하다.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이동거리는 변이가 된다. 이런 표현은 좋지는 않아요. 거리는 스칼라고 변이는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좀 고쳐야 되겠다. 이동거리는 변이가 된다 라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고쳐주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변이의 크기가 이동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서는 힘과 관계된 부분까지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힘이 0이 되는 것이 조건이 되는 운동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정리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등속도 운동에서는 힘이 0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관련된 운동 법칙으로는 관성의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거 이제 나중에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정리하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거기다 그려놨는데 운동 그래프는 날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 특히 이제 물리에서는 요령이라고 해볼까요? 물리든 화학이든 뭐 어떤 과학 과목이든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나오면 첫 번째로 이거 의외로 많이들 연습이 안 돼 있는데 X축이 뭐라고 써 있는지 Y축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더 설명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기울기나 면적을 이용해서 그래프 자체의 기울기나 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기울기는 수학에서는 미분에 대한 개념이고 면적은 적분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늘이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럼 당분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령으로 기억을 하자. 자, 기울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직선의 기울기 배웠죠. 직선의 기울기 뜻이 뭐였냐면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그걸 그대로 쓰면 돼. x분의 y의 꼴이다. 그리고 면적은 여기 나누기니까 통합상 곱하기 x 곱하기 y의 꼴이 된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x축, y축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x분의 y를 해봤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돼. 그럼 그게 기울기인 거야. 또는 x 곱하기 y를 해봤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간단한 것으로 정리가 돼. 그럼 그게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식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x축을 뭘로 할까? x축을 질량으로 해보자. 그 y축이 힘이라고 해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해보는 거야. 기울기하고 면적. 자, 기울기는 x분의 y의 꼴 따라서 m분의 f의 꼴. 이게 기울기. 자, 그리고 면적은 두 개 곱하라고. m 곱하기 f. 이게 면적. 근데 지금 일단 어쨌든 우리가 오늘 꼴랑 알고 있는 식은 f는 ma밖에 없어. 자, 면적 한번 볼까? 면적은 두 개 곱한 거야. m 곱하기 f야. 그 꼴을 만들면 m 곱하기 f는 m 제곱 a가 돼. 양변에 m을 곱해서. 이딴 건 안 물어보겠지. 그지? 질량이 제곱 곱하기 가속도 의미 없어. 얘 한번 해볼까? 기울기. 기울기는 m분의 f. 그럼 어떻게 돼? 딱 보니까 가속도네 라는 게 나오지. 그지? 가속도가 기울기가 돼. 그럼 이제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 그지? 그럼 뭐야? 기울기란 말을 가속도로 바꿔주면 돼. 가속도가 플러스 값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을 하게 된다. 자, 아무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역학 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한번 정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속도 운동 그래프. 거기 보니까 시간 거리 그래프가 첫 번째로 나와 있구나. 자, 두 번째로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아이고 뚫어졌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볼게요. 오늘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 또는 위치 확인했고, 그럼 두 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기울기 x분의 y의 꼴. 시간이 변할 때 이동거리가 변하는 거, 시간이 변할 때 또는 위치가 변하는 거, 즉 속력, 속도를 의미하겠네. 그지? 기울기가 여기서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한다. 자, 면적은 뭐가 돼? 두 개 곱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5밖에 없어요. 일단은 t는 t란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그럼 s 곱하기 t를 만들면 양변에 t 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s 곱하기 t 남고 여기 vt 제곱. 복잡하지? 안 물어봐. 이런 거 안 물어봐. 자, 그럼 아무튼 기울기가 속도야. 오늘 요걸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해석하는 게 목적이거든. 지금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 속도가 변하면 안 돼.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안 변하는 거.
직선 형태로 그래프가 나와야지. 자, 그래프의 자세한 해석은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이게 기울기가 왜 플러스여야 되냐, 마이너스여야 되냐, 기울기 변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이것만 감을 잡자 이거예요. 기울기가 변하면 안 된다. 등속도 운동이다. 지금 여기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거든. 따라서 기울기 안 변해야 되니까 직선 모양으로 그림이 나와야겠다. 자, 두 번째. 이건 쉽네. 속도가 안 변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속도가 안 변하는 거야. 그게 등속도 운동의 뜻이야. 끝. 저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는 가속도가 없죠?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 값이 0이에요. 그치? 됐나? 예. 자, 그래서 일단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등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랑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등가속도 운동을 하진 않을 건데 나중에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차이점을 꼭 비교를 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상대속도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아, 미안합니다. 거기 순간속력, 순간속도, 평균속력, 평균속도라는 게 있죠. 거기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당분간은 전체분의 전체 꼴이다 라고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 전부 다 전체분의 전체 꼴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역시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상대 속도로 넘어가서 관측자가 보는 상대방의 속도, 프린트 보시면 뭐 겉보기 속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VAB. 자, 그러면 이 뜻이 뭐가 되냐면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 상대자는 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는 A에 대한 B의 속도. 이 두 문장은 같은 말이에요. A가 바라본 B의 속도 또는 A에 대한 B의 속도. 그럼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지. 지금 흰색이 A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B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관찰자야. A가 노란색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 B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A가 움직였거든? 그럼 A 입장에서는 G가 움직이고 있지만 B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즉 관찰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대,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의 운동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지. 즉 상대 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문장을 보면 B의 속도야. B의 속도. B의 속도인데 관찰자인 A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B가 움직이는 게 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 자, 이제 잠깐 봅시다.
B 정지시키고 A, B 쪽으로 움직였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쪽으로. 자, 그럼 A 입장에서는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지? A가 왼쪽으로 가면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자, 여기서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의 의미도 있지만 방향의 의미도 있다. 보니까 A의 상대적인 운동이 A 입장에서 A가 움직이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뭐가 붙어야 될까?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일단 이 문장을 보든 상대 속도라는 거는 A가 본 또는 A에 대한 B의 속도다. 따라서 B의 속도가 기준이다. B의 속도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A의 속도를 해준다. A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B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좀 전에 이걸 얘기를 한 거야. A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B가 움직이는 것처럼 A는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요. 아시겠죠? 상대 속도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아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잠깐 비가 오던데 막 비가 주룩 떨어지고 있어. 아래 방향. 비가 떨어지는 속도가 10m/s야. 그래서 내가 기막히 실어서 뛰었어. 오른쪽으로. 나도 10m/s의 속도로 뛰었어. 오른쪽으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내가 바라본 빗방울의 상대 속도. 쓰기 편하게 나를 A라고 하고 빗방울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 절대 이러면 안 되지. 10이네? 10 빼기 10, 0.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뛰어가고 있어. 그럼 비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 그지? 뭐 빛의 속도로 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떨어져야 될 것 같아? 다들 경험이 있으니까 알거야. 빗방울이 떨어질 때 앞으로 확 뛰잖아? 그럼 내가 느끼기에 아니 실제로도 그렇지. 앞으로 뛰면 주로 빗방울을 이마에 맞지. 이마에. 뒤통수에 많이 안 맞는다고. 그 얘기는 뭐야? 앞으로 뛰면 빗방울이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차 안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관찰해도 마찬가지야.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벡터죠, 벡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벡터의 합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VB를 표현을 해봅시다. VB. 아래쪽으로 10m/s야. 자, 이게 VB야. 크기는 10m/s. 자, 그 다음 VA. 오른쪽으로 10m/s. 자, 이게 VA. 오른쪽으로 10m/s. 조금 짧다. 그럼 뭐 하는 거야? VB-VA라? 그러면 하는 거죠. VB 벡터와 마이너스 VA 벡터를 합성하는 것이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얘기한다. 그럼 마이너스 VA 벡터라는 건 왼쪽으로 10m/s
세크인 크기를 갖는 벡터가 바로 마이너스 VA 벡터가 되겠지. 즉 이거는 요거랑 요 빨간 거랑 요 흰색을 합성하라는 뜻이야. 합성하면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니까 따라서 요 크기는 10 루트 2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10 루트 2 미터 퍼 세컨드의 크기다 라는 게 내가 바라본 빗방울의 상대 속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예제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시 볼게요. 다음 그림은 어쩌고저쩌고 자동차 ABC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왼쪽으로 8m/s. 그림 그려놓을까요? A는 왼쪽으로 8m/s. 자, B도 왼쪽으로 10m/s. 그 다음 C는 오른쪽이네. C는 오른쪽으로 10m/s. 그리고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억번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하고 물어봤어요.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그냥 바로 대입해볼까? 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 자, B의 속도 볼게요. B의 속도 지금 왼쪽으로 10m/s. 자, 그거를 플러스 10m/s로 넣을게요. 이 얘기는 지금 뭐야? 이거 플러스 잡았다? 지금 나는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속도. A의 속도도 왼쪽이네? 그럼 같은 방향이지? 그러면 8m/s 플러스 8 넣는 거지. 결론은 플러스 2m/s. 왼쪽으로 2m/s.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니은번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자,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 일단 이런 식으로 써볼까? 처음 하는 거니까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의 속도에서 마이너스 B의 속도를 해줘야지. 자, A의 속도 왼쪽으로 8m/s. 발음이 안 되네. 8m/s. 마이너스 B의 속도 왼쪽으로 10m/s. 10m/s. 정리하면 마이너스 2m/s.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처음에 뭘 플러스로 잡았어? 왼쪽을 플러스로 잡았단 말이야. 근데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2m/s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잘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자, 마지막 팁은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C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 자, 그러면 A의 속도 마이너스, 이거 뭐 한 거야? C가 바라본 A의 속도 먼저 써주고 건너뛰기 포함해. A의 속도 마이너스 C의 속도. A의 속도 왼쪽으로 8m/s. 마이너스 B의 속도 아니면 C의 속도구나. C의 속도 오른쪽으로 10m/s. 이걸 잘해야 돼. 지금 난 분명히 왼쪽을 플러스로 잡았어. 그 오른쪽 거를 넣으려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러면 여기 대입할 때 마이너스 10m/s.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18m/s. 왼쪽으로 18m/s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요 처음 공부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거 실수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